2019년 5월 30일 제2금융권 DSR 규제가 발표됐습니다. 반응은 다양합니다. 오히려 올 것이 맞다는 분들도 있고, 생각 외로 경기 부양을 할 줄 알았는데 강력한 규제책을 또 내놓다니 혼란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큰 맥락으로 봤을 때 DSR 규제가 월급이 적은 사람 많은 사람 누구한테 유불리할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저희가 실시간 방송에서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바람에 녹화 버전을 남기지 않기로 했어요. 이번 DSR 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사실 1금융과 2금융권의 차이가 없어지죠. 그러면 누가 2금융을 가겠어요? 지금 이 규제에 제1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기존 대출이 많으신 분일 수 있고요. 법인 낙찰이 더 늘어날 확률은 있어 보입니다. 신규 법인이라고 해서 더 불리한 거는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차피 무주택자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어저께 저희가 생방송에서 2019년 5월 31일 생방송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17일까지 일단은 기존에 적용하던 대로 적용을 한 다음에 아마도 이 전산 내지는 내부적으로 2금융권이 앞으로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2금융이 1금융하고 똑같은 대출 한도와 그런 어떤 가는 금액을 결정한다면 경쟁력이 없죠. 그러면 2금융도 나름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출 상품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제도가 적용된 이후에 저희가 말할 때는 공문이 접수되고 전산이 바뀌고 새로운 그 전산에 대출을 넣어봤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자세한 경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기존에 낙찰 받으신 분들은 17일 이전에 가능하면 전산이 바뀌기 전에 잔금을 치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제2금융권 DSR 적용이 제도가 어떤 좀 거시적으로 얘기하자면 규제가 하나 더 추가됐다, 규제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죠. 돈줄을 잰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인위적으로. 자, 규제가 강화되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된다는 거는 수능 시험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별력이 있어지겠죠.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공부를 더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생기겠죠. 자, 저희는 경매라는 키워드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자, 경매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매라는 강의, 우리나라가 있는 한으로 흘러가겠죠. 자, 경매라는, 때론 이 강이 좁아질 때도 있고, 실개천처럼 물건이 많이 없어서 때론 이 강이 넓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강은 흐릅니다. 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던 은행들, 회수하지 못한 금융권들, 채권자들, 거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 공사비를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등등등의 채권자들이 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돈을 회수해 가죠. 다 회수해가고 연체이자까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 회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들이 돈을 회수해갑니다. 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낙찰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드물지만 소유자도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못 받지만 자기의 처남, 자기의 뭐 부인 앞으로도 되돌아 받으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지키려는 거죠. 자기 재산. 경매가 들어갔지만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해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투자자가 있을 수 있죠. 투자자. 이 사람들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투자자 중에서도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아니로 일반 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자가 있어요. 투자자. 자, 투자자도 있고.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기관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들어와요. 채권자. 은행도 들어옵니다. NPL 뭐 이런 거 유동회사 자기가 채권자이지만 이런 걸 들어와요. 세입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경매를 업을 하는 사람, 저희 같은 사람들 뭐 등등등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 투자자 부류에 있겠죠. 이 각은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여기에 원튼 원치 않든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권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규제가 강화되든 되지 않든 뭐 우리나라가 경제 활동을 하는 한은 계속 있을 거예요. 물건이 많아지고 늘어나고의 차이, 투자자가 많아지고 늘어나고의 차이는 늘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룰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 규제가 하나 더 강화됐어요. 그 전에 뭐 겹겹이 규제가 있어 왔지만 이 규제가 강화됐다고 해서 경매를 세울 수는 없어요. 규제가 강화됐다는 거는 자 이번부터 시험이 좀 어렵게 될 거야 출제될 겁니다. 뭐 이런 그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 투자자 중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꾼 자기 혼자서도 잘하는 꾼 고수. 그 저희 같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자 경매구매 가이드라고 할게요. 저 같은 사람들 뭐 학원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컨설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변호사 사무실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뭐 이제 혼자서 내가 내 경매해서 내 스스로 뭐 이게 이제 내 투자가 내 직업이라는 거 외에 저희 같은 어떤 그 파생된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여기 요즘에 이제 여기서 이제 멘토링을 받으시는 제자들이 있을 수 있고 팬이 또 있을 수 있죠. 팬은 제자는 아닌데 이제 이 팬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꾼하고 이 나하고 제자는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 이 규제에 팬들은 좀 영향받겠죠. 제자들은 이 원본인 나의 복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해서 케어를 받겠죠. 팬들은 복사본이 약간 좀 이렇게 흐린 복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규제가 강화되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도 이렇게 꼭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쓰든 어떻게든 하겠죠. 자, 투자자들 중에서도 꾼들은 상관없어요. 이 정도 규제에 꾼들이 세금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로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예비 집단들이 있겠죠. 예비. 공부하고 있는 사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받으면 경매는 끝났다. 직격탄.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는, 이 규제가 아마도, 경매는 이제 뭐 탄다. 내지는 부동산 투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경매라는 어떤 이 강물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경매라고 꼭 하나 할게요. 일반 매매는 시간이 안 좋거나 분위기가 아니면 세울 수 있어요. 멈추면 됩니다. 자, 3개월 있다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경매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제 방송에서 낙찰을 받으시라. 경매 공부를 시작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린다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경매 정보를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낙찰을 받으시든 않으든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매 정보회사는 낙찰이 되든 안 되든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꾼들을 이런 거 싫어하죠. 꾼들을 이런 거 반기죠. 왜? 이런 경쟁자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 안 올 거니까. 어떤 꾼들은 오늘 잘 됐다 할 수도 있어요.
진검승부의장이다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이 규제 강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은행들 입장에서는 야 그럼 우리 이제 낙찰가 떨어져가지고 채권 회수율 떨어진다고 제가 수 있겠죠. 채권자는 높게 낙찰돼야 채권을 회수할 확률이 높은데 돈줄이 여기서 줄어드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 러시 경합해서 낙찰가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채권이 회수되는데 여기에 돈줄 재면 여기도 돈줄 줄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은행에서 채권자로 경매 넣었던 물건도 있겠지만 우리은행에서 새로운 낙찰자한테 대출도 해주겠죠. 자, 식당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도 조리부도 있지만 화장실 청소부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요. 그 사람들도 같은 식당에서 일하죠. 자, 우리은행이 자 이렇게 즐겁기만 한 일일까? 우리은행 경매 들어간 거에 대해서 여기서 손해가 나잖아요. 장사라는 게 앞에서도 남고 뒤에서도 남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남는데 뒤에서 맺히면 같은 우리은행에서도 채권자로 는 경매 물건이 있을 테고 지금 경락대출을 해주는 우리은행이 있겠죠. 채권 추식팀이 있을 거고 대부계가 있을 거죠. 맞물린다. 결국은 맞물린다. 돌고 돈다. 그쵸? 이 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 금리가 이 경매 시장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경매 정보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심오한 내지는 경매가 이런 장에서도 일반 매매는 멈춰요. 일반 매매는 누가 어디서 제발 개발 계획 나왔다 하면 매물이 감춰지고 또 뭐 부동산 단속 떴다 그러면은 부동산이 문을 닫고 그렇지만 경매는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도 이 강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경매 정보 보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거 장사해가지고 이 회원들한테 경매 정보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규제가 나오면 일반인들은 끝났다. 안 끝난 사람들은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희비가 엇갈리는데 자, DSR 규제가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시험이 어려워지면 자, 선생님이 있는 사람하고 제자들은 또 선생님이 끌고 가겠죠. 꾼들은 싫어하겠죠. 꾼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서 애들 데리고 오면 팬들은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고 실전에는 어차피 팬은 실전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고 그 수능은 보러 가지 않기 때문에 팬은 그래서 저도 책도 있었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규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는 암시롱도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의 방송이었어요. 자, 때론 이런 분들은 지금의 장을 싫어해요. 왜? 옛날이면은 경매를 안 들어왔던 사람들끼리 여기 들어오니까 안 좋아하죠. 오히려 좋아하죠. 이런 시장을. 왜? 경매는 특수한 어떤 경매만의 룰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밖에서 볼 때 이 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볼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경매 정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튜브 방송에서 경매 정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획을 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이 문제가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된 대로 경매는 계속 진행하고요. 좋은 건 경매 물건이 없는 게 좋은 거죠. 일반에서 다 팔리고 채권이 적당할 때 다 회수되고 사업 망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면 참 좋으나 경매 물건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돈줄이 재어져서 낙찰받을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낙찰가가 떨어지면 손해는 어디서 나냐? 또 룰을 몰라서 못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호황인데 좋은 장인데도 못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손해 나죠.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